베니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니싱이란 특정 인물이나 사물이 연기처럼 증발하여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진 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베니싱은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보고되었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어노크 섬 원주민 실종 사건이 있는데요. 로어노크 섬에 살던 115명의 원주민들이 살던 집을 그대로 둔 채 모두 사라져버린 사건으로 주방으로 쓰던 공간에는 저녁으로 요리해 먹던 음식들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0년 브래드 앤더슨 감독의 영화 베니싱의 실제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죠. 수많은 베니싱 현상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하나 꼽으라면 메리 셀레스티오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메리 셀레스티오는 19세기 가장 악명 높던 유령선으로 그에 얽힌 미스터리들은 1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872년 12월 5일 북대서양을 거쳐 지브롤터 해협으로 향하던 영국의 상선 그라티아호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조타수였던 존 존스는 이를 즉시 선장인 데이비드 모어하우스에게 보고하였는데요. 해협을 지나는 다른 상선일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멀리서 관측되는 배의 움직임이 아주 수상하였죠. 뱃머리에 삼각돛대와 앞돛대만 펼친 채 우회하듯 한쪽으로 치우쳐져 항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선원들이 보기에 아주 이상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배가 표류 중이라고 판단한 데이비드는 배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데요. 2시간여를 기다려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죠. 확인을 위해 배를 가까이 접근시켰던 데이비드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떠돌고 있던 배는 자신의 친구 벤자민 브리그즈가 선장으로 있던 메리 셀레스티오였기 때문이죠. 데이비드는 즉시 선원들을 이끌고 메리 셀레스티오의 갑판 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배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는데요. 배 전체를 뒤져보아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을 수 없었죠. 데이비드는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배를 견인하여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메리 셀레스티오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는데요. 해저 지진으로 인한 것이다, 해적에게 습격을 받은 것이다 같은 현실적인 추측부터 바다 괴물을 만난 것이다, 세이렌에게 홀린 것이다 같은 미신적인 소문도 돌았죠. 대중들이 메리 셀레스티오 사건에 특히나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배가 가지고 있던 악명도 한몫했습니다. 메리 셀레스티오는 이전부터 저주받은 배 혹은 유령선으로 유명하였는데요. 1861년 캐나다에서 첫 건조된 후 출항한 항해에서 선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죽은 선장을 수장하던 항해사는 밧줄에 발이 걸려 그대로 선장을 따라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죠. 이후로도 배의 조타기가 먹지 않아 암초에 부딪히고 갑판 위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배에서 유령까지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자 어떠한 선원도 배에 탑승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868년 뉴욕의 리차드 하인즈가 배를 구입하여 미국 선박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 후 선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벤자민 그리브즈였죠. 그리고 첫 항해에서 그들은 모두 실종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말이죠. 당시 배에 탑승했던 인원은 선장 벤자민과 그의 아내 사라, 딸 소피아를 포함하여 총 10명이었습니다. 배를 발견했던 데이비드와 조사관들이 증언한 배의 상태는 이러했죠. 배 전체는 바닷물에 젖어 엉망진창인 상태였으며 화물칸에는 1m 정도의 해수가 차 있었다. 물펌프는 3개 중 1개만 정상 작동하였으며 구명정 한 척은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모종의 이유로 아주 급하게 배를 버리고 떠난 것 같은데 선체 어디에서도 배가 침몰할 만한 심각한 파손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라티아호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몇 달 혹은 몇 년이고 바다 위를 떠돌아 다녔을 수도 있다. 선장의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으며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시계는 고장나 있었고 나침반 또한 부서져 있었다. 무역을 위해 싣고 가던 알코올통들 중 9통은 비어 있었다. 선원들의 개인 용품들은 제자리에 있었으며 음식과 물 또한 6개월치가 그대로 있었다. 대중들의 이목이 쏠린 만큼 메리 셀레스티오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주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가설부터 배를 인양해왔던 데이비드 선장 일행의 신문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조사는 금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몇 달 동안 이어졌죠. 선장과 선원들이 사라진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음, 원인 불명, 실종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못하였고 이후 배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자잘한 사고들을 계속 일으켰지만 실종 사건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죠. 그러던 1884년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어느 날, 익명의 투고자가 메리 셀레스티오의 승객이었다고 말하며 사건의 진상에 대한 기록을 코닐 매거진에 투고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투고자가 밝힌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항해 초반 메리 셀레스티오는 아주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선원들도 친절하였으며 날씨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화창하였고 항해 역시 아주 순조로웠죠. 선장도 호쾌한 바다 사나이라 승객이었던 자신과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장의 아내와 딸이 배 안에서 실종됩니다. 배 어디에서도 흔적이 보이지 않자 선장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다른 선원이 선장 자리를 이어받아 항해를 계속해 나갔지만 배의 분위기는 전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해 경로까지 이탈하여 원래 도착하기로 했던 항구가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이름 모를 해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투고자는 배에 탑승하였던 이방인 중 한 사람을 계속 눈여겨보았다고 합니다. 항상 자신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였던 비밀이 많았던 한 사람,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을 청하려던 투고자의 선실문을 누군가 두드리는데요. 그 밤 결국 우려하던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해당 글은 매거진에 투고되자마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기사와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드디어 사건의 비밀이 밝혀졌다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곧이어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더 이어졌는데요. 해당 글은 사건의 실제 진술이 아닌 익명의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을 소설에 빗대어 표현한 거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소설의 내용과 묘사는 너무도 사실적이었습니다. 글 역시 일기 형식으로 사건을 상세히 진술하듯 작성되어 있었죠. 이에 해당 글은 소설이라고 밝혀진 후에도 각종 매거진에 논픽션으로 분류되어 실리며 메리 셀레스티오의 진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미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메리 셀레스티오의 선원들이 모조리 실종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글은 명백한 소설이며 작가의 창작으로 인해 탄생한 픽션일 뿐이다. 결국 지브롤터의 법무관이 해당 글은 소설일 뿐이라며 공식 부인 성명까지 냈는데요. 이후 밝혀진 글의 작가는 아서 코난 도일, 후에 셜록 홈즈라는 대작을 탄생시켰지만 이때만 해도 그는 무명의 신인 작가였습니다. 평소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던 아서는 메리 셀레스티오 사건을 접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서 상상력을 더해 하버쿡 잽슨의 진술이라는 단편 소설로 쓴 것이죠. 글의 완성도와 현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 소설로 투고한 글을 읽은 대중들이 오해를 했던 것인데요. 이 작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무명 작가였던 아서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해양 미스터리 메리 셀레스티오 사건을 토대로 작성한 아서 코난 도일의 단편 소설 하버쿡 잽슨의 진술은 윌라에서 오디오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문 성우의 낭독, 상황에 맞는 각종 효과음과 배경음까지 더해져 소설 속의 긴박한 상황들을 한껏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집중하면 어느새 책 속의 인물들과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윌라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고 쿠폰 등록에 기묘한 밤을 적어 넣으시면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 및 3개월 50% 할인 쿠폰을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티오 사건은 현재까지도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리 소설기의 거장이라 불리우는 아서는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갔을까요? 소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길래 대중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요? 이후 메리 셀레스티오는 아무도 선장이 되려 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1923년 메리 셀레스티오 선내에 아무도 태우지 않은 채 스스로 침몰할 수 있게끔 해안에서 배를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요. 이후 배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죠. 혹시 아직도 망망대해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